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Revisiting Active Learning in the Era of Vision at Foundation Models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TMLR 2024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최근 액티브 러닝에서 이제 기존 패러다임과 좀 다르게 어,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할 때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어떤 액티브 러닝에서의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제서야 좀 늘어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액티브 러닝은 이제 무수히 많은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보통 뭐 이런 케이스도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현재 액티브 러닝에서 많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풀 기반의 액티브 러닝 방식을 많이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 풀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사용 가능한 비용만큼 데이터의 레이블을 달아준 뒤에 그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야지 모델의 퍼포먼스가 빠르게 향상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주는 이 쿼리 스트레치를 제한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비용만큼 쿼리 스트레치를 사용해서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쿼리를 뽑고 여기서 쿼리는 데이터 샘플을 말합니다. 그 샘플을 휴먼 어노테이터에게 보내서 레이블을 달아준 뒤 기존 레이블 샘플에 추가해서 레이블 샘플 사이즈를 점점 늘려나가는 이 사이클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액티브 러닝의 목적은 이 적은 비용만으로 레이블 데이터를 구성해서 빠르게 모델의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액티브 러닝에서 주로 이 쿼리 스트레치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논문에서도 이 쿼리 스트레치를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최근에 이 레이블 데이터셋을 초기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적은 비용만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목적이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셋의 크기, 보통 이 크기를 액티브 러닝에선 버짓이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버짓이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레이블 데이터셋의 크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그 비용의 한계, 비용의 양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셋 크기에 적합한 이 쿼리 스트레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이 답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쿼리 스트레치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제한된 방법 중에 도대체 어떤 걸 쓰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또 내용인데 기존 액티브 러닝에서는 이 학습하고자 하는 이 모델의 웨이트를 초기화해서 다양한 쿼리 스트레치들을 비교해가며 제한하는 쿼리 스트레치가 더 좋다를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 웨이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모델 웨이트를 초기화해서 다양한 쿼리 스트레치들을 비교해가며 제한하는 쿼리 스트레치가 더 좋다를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 웨이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 있었는데
이 점점 NLP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많이 나오듯이 이미지에서도 이제 라이언 데이터셋이나 다른 데이터셋,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적용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라지 스케일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냐면 로우 버짓 리즘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로우 버짓 리즘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 가능한 비용이 굉장히 적고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 샘플 수가 적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네 가지를 주로 확인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초기에 사용할 레이블 데이터 셋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Initial Pool Selection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쿼리를 뽑을 때 이 다양성을 고려해서 샘플링하는 방식이 과연 얼마만큼의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기존 연구에서 로우 버짓 리즘일 때 언설테인티 기반의 방식이 굉장히 안 좋다, 랜덤하게 무작위로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샘플을 추출하는 것보다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모델을,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상태에서 학습한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과연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했을 때도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블링 코스트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이 또 있는데, 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또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또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쿼리 스트레치를 새롭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쿼리 스트레치 또는 쿼리 메서드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메서드라고 언급을 하고요. 드랍 쿼리라는 전략을,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오픈 클립, 라이언 비로 학습한 오픈 클립 VRT G 그리고 14, 이거 패치 사이즈죠. 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다이노 V2, 이 버전 2에 대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모두 다 이제 다이노 V2, 이제 VRT G14 모델로 이제 사용을 해서 실험한 결과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이니셜 풀 셀렉션을 했을 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영향이 생기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기존의 이 이니셜 풀 셀렉션 방식이 어떤 게 있었는지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타이피 클러스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타이피 클러스터는 로우 버짓 리즘을 위해서 제한된 쿼리 메서드이고요. 그래서 이 쿼리를 뽑는 과정에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초기 데이터셋을 이제 선택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 버짓일 때는 학습이 쉬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점 때문에 diversity랑 certainty를 고려한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데이터 중에서도 금방 학습이 되는 좀 티피컬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학습이 조금 어려운, 좀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여기서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샘플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쉬운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 모델 퍼포먼스 향상에 있어서 더 빠르게 향상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 타이피 클러스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초기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냐면,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선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 놓습니다.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을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먼저 이 데이터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데이터 샘플 포인트가 KNN 방식을 사용해서 가까운 K개의 샘플과의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작은 샘플을 선택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거리가 다른 K개의 주변 이웃과의 거리가 작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이 데이터가 조금 더 일반적인 데이터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typicality라는 방식을 초기 데이터 선택을 할 때 적용을 하는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개의 샘플을 선택을 해서 레이블 데이터셋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해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30개로 클러스터링을 먼저 해줍니다. 30개로 클러스터링을 해주고 각 클러스터마다 이 티피컬리티를 계산을 해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샘플을 하나씩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과 덴스 셀렉션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초기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롭 커버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로우 버짓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입니다. 기존의 코어셋이라는 선택 방식이 있는데, 이 코어셋은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의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로부터 그 포인트를 감싸는 이 볼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점이 샘플 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만큼 비용이 작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자칫 그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5개의 샘플로 갈수록 밀집도가 높기보다는 조금 아웃라이어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샘플 수는 적은데 데이터를 포함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볼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웃라이어에 속하는 그런 샘플들이 많이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습이 굉장히 더뎌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티피컬한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롭 커버에서는 볼 사이즈를 제한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볼 사이즈를 제한하면서 이 덴스가 높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샘플을 선택하도록 이제 하는 방식이 프롭 커버 셀렉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오른쪽 두 가지가 기존에 이제 사용되고 있던 타이피 클러스터랑 프롭 커버 두 가지 이니셜 풀 셀렉션을 적용하고 각각에 대한 그 쿼리 셀렉션, 쿼리 메서드로 액티브 러닝을 수행했을 때의 성능 향상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몰 t가 이터레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1, 2, 4, 8, 16이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왼쪽의 다른 방법들은 그 쿼리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 메서드들에다가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뽑고자 하는 샘플의 수만큼 클러스터를 구성한 뒤에 중심점으로부터 가까운 샘플을 선택한 이니셜 풀 셀렉션 방식을 적용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이 초기 데이터 선택 방식을 파운데이션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적용했을 때 향상되는 성능의 차이,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진이 크면 클수록 초록 색깔로 이제 셀에 대한 색상이 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은 그리고 또 그 메서드에 대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랜덤이라는 것은 학습된 모델 또는 표상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무작위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랜덤이라는 방식이 베이스라인 되는 것이고 제안하고자 하는 쿼리 스트레치, 쿼리 메서드들은 이 랜덤보다 좋아야지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초기 셀렉션 방식을 이니셜 풀렛 셀렉션을 적용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방법이 오른쪽의 기존 이니셜 풀 셀렉션 메서드보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만큼 초기 데이터 선택에 있어서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지나 알파믹스 같은 경우는 이 라운드가 이터레이션이 거듭되면 될수록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미 향상할 만큼 초기에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렴이 좀 돼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대부분 이 uncertainty 기반의 방식인 uncertainty와 entropy와 같은 방법은 이터레이션이 반복돼도 성능 향상의 폭이 이니셜 풀 셀렉션을 하기 전과 차이가 더 계속 큰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쿼리를 뽑을 때 다양성을 고려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쿼리를 뽑을 때는 예를 들어서 uncertainty 방식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uncertainty를 쭉 계산을 하고 uncertainty가 높은 데이터를 상위부터 이제 순서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다양성은 고려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탑B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고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K개로 먼저 클러스터링을 하고 저희가 이니셜 풀 셀렉션을 하듯이 unlabeled 데이터로부터 representation을 통해서 먼저 뽑고자 하는 샘플 수만큼 K개로 representation 그 클러스터링을 하고 각 클러스터마다 이 뽑고자 하는 샘플 수만큼 하나씩 뽑아 나가는 방식을 적용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K가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후와 전 차이고 이 델타 K 플러스 D가 이 클러스터링을 적용하고 그리고 드랍아웃을 사용해서 마치 저희가 이거 TTA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하듯이 여러 가지 드랍아웃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한 그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그러니까 베이지안 방식으로 적용한 과정의 후와 전 성능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록 색깔이 마진이 클수록 좀 더 진한 색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클러스터링 했을 때 하기 전보다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의 폭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아웃을 했을 때도 그보다 더 큰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다른 이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들인데요. 코어셋, 배지, 알파믹스, 타이피클러스트, 프롭 커버,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보다 이 uncertainty만을 고려하는 방법에서 데이터를 셀렉션할 때 이 클러스터링을 활용해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 성능 향상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니셜 풀 셀렉션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단지 데이터를 매번 뽑을 때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추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이파 100 데이터, 푸드 101, 이미지 넷 100, 도메인 넷 중에 리얼이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실험했을 때 이 결과 모두 다이버시티만 고려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세미 슈퍼바이스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의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은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2019년 CVPR에서 이제 제안됐던 방법이고, 먼저 이제 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먼저 학습을 시켜준 뒤에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제 한 에폭마다 학습을 먼저 시키고 수도 레이블을 달아주고 다시 학습을 시키고 다시 주변 언레이블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좀 프로파게이션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수도 레이블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결과가 처음 이터레이션 때는 이 결과를 보시면 Y축이 지금 델타 SSL인데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한 후와 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클수록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검은색 점선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처음 이터레이션에서는 그 마진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점차 마진이 0보다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이유로 좀 추측을 하는 것이, 쿼리 메서드를 뽑을 때 보통 불확실한 샘플들을 뽑게 되는데, 이 불확실한 샘플들이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할 때 좀 잘못된 클래스로 계속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때 또는 액티브 러닝 할 때 이 방식은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는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방식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더 나온 것 같고요. 이 타입 클러스터 논문에서도 보시면 이때는 또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적용했을 때 좀 좋은 성능 향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또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쿼리 스트레치로 제안한 쿼리 메서드로 제안한 드랍 쿼리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쿼리는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드랍 아웃을 사용해서 일관성 있는 예측을 수행한 데이터만을 먼저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골라진 데이터를 K-민즈 클러스터링을 적용하고 각 클러스터마다 센트로이드와 가까운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large Z가 모든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뽑아놓은 representation입니다. 그 representation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drop out을 적용을 해주고요.
이때 드랍아웃의 비율은 모든 실험에서 0.75로 설정을 해두고 실험을 진행했고, 라지 n번만큼 드랍아웃을 적용해서 i번째에 대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라지 n개만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해 봤을 때 이 동일한 결과를 뽑아내는가를 이제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게 스몰 n이고요. 이때 스몰 n이 그럼 0.5보다 큰 경우만 이 라지 z 언더바 c라는 집합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이 집합을 사용해서 이 집합에 들어있는 레프레젠테이션만을 사용해서 저희가 뽑고자 하는 샘플 수인 라지 b만큼 K-민지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주고 각각의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 가까운 이 표상 Z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드랍 컬이라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마다 좀 실험을 해서 비교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델타 어큐러시는 i번째랑 2분의 i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어큐러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델타 어큐러시는 이때의 0번째와 두 번째 이터레이션의 어큐러시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크면 클수록 성능 향상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결과를 이제 살펴봤을 때 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라지 스케일 모델일수록 처음 이터레이션에서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이 색상이 진해질수록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터레이션이 반복될수록 스몰 스케일, 작은 파라미터의 모델이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네, 결론적으로 사실 이 라지모 좀 더 큰 모델이 처음에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이 뒤로 갈수록은 이 마진이 미묘하거든요. 처음 이터레이션 때는 굉장히 크지만, 결론적으로 사실 큰 모델의 파운데이션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드랍 컬에 대한 실험을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때 데이터셋은 앞서 이제 봤었던 그 사이퍼백, 푸드 101, 이미지넷 100, 도메인넷 리얼 네 가지뿐만 아니라 내추럴 이미지에 대한 벤치마크로 VTAP 플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VTAP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VTAP은 이 19가지의 내추럴 이미지 태스크들, 파인그레인드까지 포함해서 19가지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되어 있는 약간 그 집합체, 벤치마크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이언 오비 오픈클립 그 논문에서 VTAP 플러스라고 더 큰 규모로 이제 벤치마크 집합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 이 논문에서도 내추럴 이미지 벤치마크로서 VTAP 플러스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사용했었던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보통 그 라이언 오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내추럴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이미지 벤치마크에다가만 실험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 다운스트림에 적용할 데이터셋이 아웃 오브 도메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또 생기는가, 영향이 생기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벤치마크로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셋들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실험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성을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많은 실험을 좀 수행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 네 가지 내추럴 이미지와 바이오메디컬 이렇게 실험의 결과를 봤을 때 초록 색깔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여기서 제안한 드랍 쿼리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가 다르죠. 그 뜻은 이제 이니셜 데이터셋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니셜 풀 셀렉션 방식이 같이 적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크죠. 이 메디컬 도메인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이 데비에이션이 보이는 이유는 반복 실험을 이제 5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데비에이션이 같이 보이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이 결과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히트맵을 그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윈 매트릭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열이 사용한 쿼리 스트레치고 이 쿼리 스트레치가 다른 쿼리 스트레치에 비해 좋았는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이 X축에 있는 쿼리 메서드들입니다. 스트레치. 이 이겼는가 졌는가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면 5번 반복 실험을 했기 때문에 매 각 이터레이션마다 여기 스몰 i와 스몰 j가 이 스트레치들이고 각 이터레이션마다 5번 반복 실험한 그 어큐러시의 평균 차이를 계산을 해주고 차이의 평균을 계산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분산을 계산을 해주고 t-테스트를 통해서 이 p-value가 0.05일 때 t-value 값이고요. 이거보다 큰 경우 이 i번째 스트레치가 이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는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랜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0이죠. 이기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 스몰 a에 대한 왼쪽 히트맵이 내추럴 이미지 데이터셋 그 VTEP 플러스에 대한 모든 결과이고요. 오른쪽이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드랍 쿼리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긴 횟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도 이긴 횟수가 다른 쿼리에 비해서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 내추럴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상황에서도 잘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그 드랍 쿼리가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번 연구는 라지 스케일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 로우 버짓 리즘 상황인 액티브 러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전 파운데이션을 활용한 언서티니티 기반의 쿼리 메서드인 드랍 쿼리를 제안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한계점으로 또 얘기하는 거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좀 적용하기 힘든 연구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도 다 존재하는 이 문제가 된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 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편향이라든지 윤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이제 아웃컴을 낼 때 결과를 낼 때 뭐 여러 뭐 스테레오 타입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 적용이 안 된 케이스는 좀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롱테일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이 롱테일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종합 후기로는 일단 액티브 러닝에서 사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많이 이제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시원하게 보여줬던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커리 스트레치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기서 사용된 다이노보이투나 이제 오픈클립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조금 연구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좀 흐름에 맞춰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작은 레졸루션을 가지는 벤치마크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으로서는 거의 토익 샘플이나 다름없죠. 그런 데이터셋들로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로우 레졸루션 뿐만 아니라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셋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내추럴 이미지 데이터셋 VT 플러스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셋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놀랐고 좀 배워야겠다. 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